안녕하세요. 공간본부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흔들리다가도 금방 중심을 잡습니다. 비슷한 나이를 살아왔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빛에는 어딘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일까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 안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조금씩 익혀가는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 능력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말이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기질을 타고났느냐보다 살아가면서 어떤 심리적 습관을 길러왔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당신도 이렇게 되세요 라는 처방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서적으로 깊이 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영상 끝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써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특징 5가지. 1. 감정에 즉시 끌려가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화가 나도 참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안정은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처리되지 않은 채 쌓이고 결국 전혀 다른 상황에서 폭발하거나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누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축적되고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핵심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즉각 지배되지 않고 그 감정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인데요.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여기서 함께 중요한 것이 탈중심화입니다. 내 감정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제3자처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화라는 감정이 찾아와 있어 라고 바라보는 것. 감정이 곧 내가 아닐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창시자 아론 벡도 감정적 고통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관계에서의 상처가 더 깊게 남는 만큼 이 한 박자 늦추는 능력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감정에 즉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타인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살게 되어 있죠. 문제는 이 욕구가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통제 위치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자신 안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적 통제 성향, 외부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외적 통제 성향을 가집니다. 외적 통제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존감이 출렁이는 조건부 자존감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남들이 좋게 볼 때만 나도 내가 괜찮다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반복되면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내가 이게 맞다고 느껴서보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먼저 오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도 이 패턴이 이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남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관계 자체가 훨씬 가벼워지고 오히려 더 진솔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내 선택의 이유가 남들이 좋게 볼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게 맞다고 느껴서가 될 때 삶의 중심이 비로소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잡힌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 비교보다 자신의 속도를 존중한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타인과 비교합니다. 이 비교 자체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페스팅거는 비교의 두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입니다. 문제는 상향 비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으로만 이어질 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비교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열린 가능성이 완충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을 결산하는 느낌이 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상황, 자녀 성취, 노후 준비까지 비교의 영역은 더 넓어지고 비교는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되듯 자존감을 소모시킵니다.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내 삶이 왠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오랫동안 쌓인 비교의 잔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비교 기준은 다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가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참조적 기준입니다. 남과 내가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방향을 달리는 게 아닙니다. 짊어진 짐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릅니다. 내 삶은 내 속도가 있고 그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심리적 성숙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 나이에 아직도 이것밖에 못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다른 삶과 비교해서 빠르거나 느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4. 관계에서 억지를 줄인다. 심리학에서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괜찮지 않은지를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하는 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숨을 쉴 수 있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더 쉽게 지치는 것도 이 경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온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두려움, 인정을 잃고 싶지 않다는 불안이 계속 맞춰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장기간 반복되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잠을 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반갑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인데요.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는 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거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명확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는 가끔의 거절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나를 잃지 않아야 상대와 오래 깊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해주는 심리적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짜 연결이 가능합니다. 5. 통제보다 수용을 선택한다. 심리학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내성을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견디기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더 꽉 붙잡으려 하고 미래를 촘촘히 계획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자녀의 선택, 배우자의 감정, 나이 드는 몸, 변하는 세상.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쓸수록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여력이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 전념 치료의 창시자 스티븐 헤이즈는 수용에 대해 원하지 않는 경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현실과 싸우지 않을 때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것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지혜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언어로 인지적 유연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가족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래된 관계가 변해가는 것. 이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여유가 없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용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동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3초를 세어보세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겨우 3초가 뭔 의미냐고 하실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짧은 멈춤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훈련이라고 봅니다. 3초 동안 나에게 지금 어떤 감정이 와 있지?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즉각적인 반응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한 번 내 기준으로 결정한 것을 찾아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한 선택들을 저녁에 잠깐 돌아보는 겁니다. 그 선택들 중에서 내가 이게 맞다고 느껴서 한 것과 남이 어떻게 볼지 신경 써서 한 것을 구분해 보는 것인데요.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이 인식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내 기준으로 사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하루 한번 물어보세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혹은 어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딱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꿀 수 없다면 에너지를 그쪽에 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수용과 통제를 구분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감정에 즉시 끌려가지 않는 것, 타인의 평가보다 내 기준을 갖는 것, 비교보다 내 속도를 존중하는 것, 관계에서 억지를 줄이는 것, 그리고 통제보다 수용을 선택하는 것. 이 5가지를 갖춰야만 비로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걸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때문에 나 자신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조금씩 때로는 넘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익혀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나는 아직 감정에 쉽게 끌려가는 편이야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나는 통제를 너무 많이 하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미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정서적 안정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거든요.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봤다면 그게 이미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에 올려주세요. 혹시 나도 이 부분이 아직 어렵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그 이야기,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